자, 21번 봅시다. 자, 21번 보면 함수 fx 3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정수 a, b다.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겠네. 그 다음 여기 조건이 되게 중요하겠죠. 생각보단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네, 모든 실수 알파. 그러니까 x에 뭐가 되던 간에 x가 어디로 가던 간에 이 극한값은 무조건 뭐한데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분모랑 분자의 상태를 보면 분모는 fx 다항함수죠. 3차 함수. 그 다음 f2x 플러스 1 분자. 이것도 3차 함수. 다항식이지. 다항함수지. 그치? 그러면 분모랑 분자는 무조건 연속의 미분 가능한 이제 각각의 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없다.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부여로 얘기를 했지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확인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건이 왜 쉽냐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경우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되게 조건이 쉬워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 x 극한식이 아니면 요놈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른 경우는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극한식이 분모가 0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극한값이 존재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정리하면 문제는 딱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 분자도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야지? 수렴에 0으로 가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하나로 문제는 풀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게 몇 개인데 fx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데에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케이스로다가 fx는 0이 되는 x의 값이 한 개다. 서로 다른 한 개다. 이걸 생각해 볼 거야. 즉 fx는 0의 실근이 x는 p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혹은 fx가 x축과 만나는 게 교점이 한 개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x는 p에서 fx는 0이 됐어. 분모가 0이 됐어. 라고 얘기할 거니까 극한식을 세워보면 x가 p로 가는 fx 분의 f2x 플러스 1이라는 극한식을 세웠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돼. 따라서 fp가 0이라면 f2p 플러스 1도 뭐가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돼. 그런데 fx는 0이 되는 실근 2, x는 p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fp, 그 다음 여기 있는 f2p 플러스 1, 이 fx는 0의 근이 p와 2p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0이 되는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p랑 2p 플러스 1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x는 0의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로 유일하면 돼. fx는 0이 되는 실근이 x값이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극한식은 전 구간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라는 것. 이해 갔나? 방금 이 한마디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fx는 0이 되는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이 유일해. 그러면 이 극한식은 무조건 존재할 거야 라는 말을 했지.
근데 이 말이 왜 위험한지 한번 좀 보여줄 거예요. 어차피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봐봐. 그러면 fx는 0의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조립제법 하겠습니다. fx는 0의 실근을 찾는 식을 세웠어.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좀 진행할 겁니다. 잘 들어봐.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 그러면 1 그리고 마이너스 1 a 빼기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a 빼기 b 빼기 1 그래서 a 빼기 b 플러스 3 이게 뭐가 돼줘야 근이 돼? 네, 0이 돼줘야 근이 돼.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리도 뭐가 되니? 3이 되네. 아, 그럼 fx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자, 는요. 잘 봐봐봐. 우리가 아까 쌤이 쌤 말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어떤 말이니? fx는 0의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로 유일해. 그러면 극한식이 무조건 존재해. 이 말을 쉽게 던졌는데 조금 단적인 예로 요 놈이 요 전체적인 요 놈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돼버린다면 즉 분모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게 맞는데 x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돼 있어도 얘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를 할까 이게 좀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걸 따지지 않아도 되게끔 정말 다행인 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서 또 x는 마이너스 1의 중근을 가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x는 마이너스 1 중근을 가지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져줘야 되는 인수분해 돼야 되는데 요놈 전개하게 되면 상수항이 1이잖아. 근데 요놈은 상수항이 1이 아니잖아. 아하, 그렇기 때문에 fx는 0의 실근이 3중근을 가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특별한 상황은 안 생각해도 된대요. 그러면 확실하게 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x는 0이 되는 x값이 단 하나뿐이라면 이 극한식은 x값이 뭐가 되어도 존재할 거야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 사실 이 문제는 쌤이 풀었을 때 답 찾기는 어렵진 않았다 생각이 드는데 쌤이 방금 말한 개념이 정말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줘봐. 그럼 좀 이어서 할게요. fx는 0의 실근이 이거 하나뿐이어야 되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실근을 가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단 작다라는 걸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a 빼기 1의 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 아, 이건 인수분해 되네. 그치? a 빼기 1 합차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러면 이거는 4의 값이니까 a 값이 요렇게 되어야 돼 라는 걸로 해석이 되겠네. 아, 그럼 끝났네. 뭐야?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인가?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린 A의 범위를 찾았어요. 근데 A와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또한 정말로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F1의 최대값, 즉 F1은 A 플러스 B 플러스 5이고 우린 아까 A의 범위만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에 의해서 B를 A 플러스 3으로 좀 바꿔준다면 요 놈은 2A 플러스 8이 되지? 이거에 뭐를 찾아줘? 최대를 찾아줘. 그러면 A가 정수 A 중에서 뭐가 되어야 요 값이 최대가 되니? 최대가 되겠니? A가 4가 됐을 때 요 값은 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케이스 fx는 0이 되는 x의 값이 딱 하나로 유일할 때에 a가 4일 때 f1의 최대값 16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쉽게 찾아진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답이라고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걸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no입니다. 왜?
우린 최대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 fx는 0이 되는 실근이 2개일 때, 3개일 때 그걸 다 해야 그 중에서 그것도 다 해봐야 F1이 최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실 쌤이 첫 번째 케이스를 이걸 잡은 것은 이게 확률이 제일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 근데 또 풀고 보니까 과정 자체가 너무 깔끔해서 이게 답이겠네 생각도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러 가죠. 시간이 없을 땐 16 찍고 넘어가야지 뭐 어떡해.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다가 fx는 0이 되는 실근이 총 몇 개 있다? x의 값이 2개 있다. 그러면 P랑 Q랑 이제 위에 있는 P들은 다 잊으세요. P랑 Q랑 같지 않습니다라는 가정하에 fx는 0의 근이 x는 P와 Q뿐. 즉 FP는 0이어야 되고요. FQ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리미트 x는 p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1 리미트 x가 q로 갈 때 fx분의 fex 플러스 1 모두 바라봤을 때 x가 p로 가면 fp는 0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요것도 마찬가지로 분모 0으로 갔어.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이런 관계식이 모두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fx가 0이 되는 그 x값은 p랑 q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말은 이 p라는 게 2p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 이 p라는 게 2q 플러스 1이랑 똑같아져야 돼. 만약에 p랑 2p 플러스 1이랑 같거나 p랑 2q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돼 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 근데 잘 봐. 얘가 이거랑 같으면 요 놈은 무조건 요거랑 같아줘야 되겠지. 근데 이거랑 같다 하더라도 P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Q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고 요렇게 두 개 같다 할 수가 없어. P랑 Q가 모두 다 동시에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건 안 돼. 그럼 남아있는 상황은 이 P라는 게 이 Q 플러스 1이랑 같고요. 그 다음 이 Q라는 게 이 P 플러스 1이랑 같다. 이걸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을 해서 P와 Q를 찾아보면 Q 자리에 이걸 대입해서 P는 4P 플러스 3이다. 근데 P는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또 Q가 마이너스 1이 나와. 모순이 일어나. 뭘 해도 모순이 일어나. 탈락이네. 이 케이스는 아예 탈락이네. 그럼 세 번째 케이스 fx가 0이 되는 실근이 그 x값이 서로 다른 세 개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근데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커. 근데 이걸 꼭 확인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거 문제 푸는 학생들은 이제 후년이나 나중에 이제 수능 대비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을 할 때는 이런 풀이 과정을 정말 꼼꼼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봐봐봐. fx는 0이 되는 x값을 저는 p와 q와 r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즉 fp는 0이고 fq도 0이고 fr도 0이야. 그럼 pqr은 절대로 같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럼 또 요 극한값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분자도 요렇게 0이 돼줘야 돼. F2P 플러스 1도 0이다. F2Q 플러스 1도 0이다. F2R 플러스 1도 0이다. 이거 다 0이다 꼭 해줘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랑 똑같은 이유로 요놈과 요놈이 같을 수가 없고요. 요놈이 요놈이랑 같고 또 동시에 요놈이 요놈이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이 FP랑 요놈이랑 똑같고 즉 P랑 2R 플러스 1이랑 똑같고 Q는 요놈이랑 똑같고 Q는 2P 플러스 1과 똑같고 또 R은 2Q 플러스 1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들끼리 번갈아 가게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 세 개가.
그런데 이것도 연립을 해보면요. 이 P 자리에 이걸 대입하잖아. 그러면 Q는 4R 플러스 3이 돼. 그리고 또 Q를 요따고 딱 대입하잖아. 그럼 R은 8R 플러스 7이가 그럼 또 R은 마이너스 1 되고 Q도 마이너스 1 되고 P가 또 마이너스 1이 돼. 모순이 일어나. 그럼 다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가 굉장히 깔끔한 거 맞지? 그리고 그게 답인 게 맞다라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를 하고 나서 쌤도 알아차렸어. 너희도 꼭 연습하고 쌤이 중간중간 어려운 말을 많이 섞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해하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